좀 뜨시네요. 그 고생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조갑재 선생 차례인데 제가 저 동대문 플라자에서 빨리 오라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날 제가 이 서울역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 때문에 노무현의 아들 노무슨 지연 그리고 무슨 이해찬, 박지원 등등으로부터 세 사람으로부터 제가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고소를 하면 그냥 고소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그냥 생색을 내는 거예요. 지금 뭐 고소가 진행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소 내용인즉슨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삼성에서 돈을 8천억을 거두어 가지고 뭘 했다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팩트예요. 8천억이 왔다는 것은 팩트인데 사실인데 다만 문제는 삼성에서 8천억을 거두었다는 말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삼성에 주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가락씩 하는 세 사람이 연거푸 고소를 10억 그리고 1억 박지원은 양심 있는 1억 걸고 이해찬하고 노건호는 10억씩이어서 21억을 저한테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이 표현은 거뒀다는 거하고 주어서 받았다는 것의 차이니까 얼른 내일 기자가 오면 거뒀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으면 요거 바꿀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재판에 저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동아일보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혹시 거두었다는 말이 문제가 있다면 이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하겠다. 그러나 이 사실 자체는 사실과 전혀 그 차이가 없이 맞는 거다 이렇게 했더니 그쪽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김경재가 8천억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싹싹 빌고 사과했다. 그건 전혀 거짓말입니다. 전혀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누누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보통 모든 대통령들이 대통령 말기가 되면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많이 걷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은 논법 동일한 논리의 연역에서 제가 설명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임기 말에 8천억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쓰는 그 선의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논리의 연역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을 만들고 K스포츠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재벌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선이라고 믿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차이가. 그런데 노무현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돈이 8천억이 큰 돈 아닙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우물쭈물 하다가 잘 해결이 안 되니까 탁 나서서 하는 말이 이 8천억 내가 직접 개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국무총리 좀 하세요. 요 돈을 국무총리 이해찬한테 맡기겠습니다. 이 사람이 책임지고 할 겁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이해찬은 8천억을 받아가고 이제 뭐 이렇게 만져야 되는데 삼성 쪽에 책임자를 누구를 지었냐면 이해찬의 형님인가 동생이가 되는 이혜진이를 사장으로 만들었어요. 딱 마지막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8천억을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3년 동안은 자기들 의사대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 해도 뭐 서울시장 박원순도 몇천만 원 거기서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사를 했던 사람이 다 노무현 사람들이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3년 동안에 속된 말로 차치고 부치고 다 한 겁니다. 그리고 3년 있다가 끝나고 나니까 삼성이 그랬겠죠. 야, 네 대통령도 바뀌고 이제 돈 빨리 내놔. 그래서 받아가지고 삼성이 그 돈 가지고 꿈나무 장학단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삼성으로부터 8천억을 받아서 3년 동안 주물럭거리다가 놓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행위와 지금 삼성이나 SK나 이런 데서 700억인가 돈을 받아가지고 돈 쓰는 건 한 30억 얼마 쓰고 지금 700억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잘못입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길게 설명한 겁니다. 김경재! 김경재! 다른 하나는 지금 이 사람들이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방금 최순실이가 했던 그 사건, K스포츠 미르재단 문제. 두 번째는 정호선 비서관이 문서를 빼가지고 돌렸다는 사건. 세 번째는 김기춘 씨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사건. 요 세 개입니다. 이 세 개. 이 세 개인데 우리가 깜짝 놀랐던 것은 그 JTBC에서 화면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했는데 200개 이상을 농단을 했다. 여러분 보셨죠? 기억하시죠? 우리도 깜짝 놀랐잖아요. 야, 이거 최순실이 이 사람 너무했구나. 그래서 대통령도 놀라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나와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잘못하게 됐습니다. 사과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200개의 혐의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가짜, 전부 가짜. X가 하나가 아니라 X가 한 3개 중에 하나예요. 특검하고 검찰에서 이 200개 내 걸어놨던 중에도 하나도 혐의 사실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짜예요, 가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이 조악한 대한민국의 언론 때문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최순실이나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잘못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나라의 잘못된 언론 보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가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왔다 갔다 하게 한다면 여론조사 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대통령 뽑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설사 일시 여론의 역풍을 맞는다고 할지라도 여론의 지지를 받지 않는 진실이 있을 수 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해서 국정을 농단하는 것은 파퓰리즘이다. 잘못된 겁니다. 여론도 조작이에요, 조작. 그렇습니다. 조작입니다. 또 하나, 저는 그 정호선 비서관하고 상당히 친합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최순실 좀 아세요? 문서를 가지고 보다가 보면 대통령이 야 이거 좀 최순실이 한번 읽어봐라 하고 몇 거 드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청와대 1년을 근무했는데 대통령 문서를 많이 만졌습니다. 대통령 연설문도 써서 보냈고 뭐 다 채택된 건 아니지만 한 5%나 10%나 됐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글을 여러 사람이 봅니다. 여러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확실히 하나 아셔야 할 것은 청와대에서 왔다 갔다 한 문서는 대통령 문서로 확정되기 전에는 그것이 청와대 문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누가 인터넷에 저한테 보내준 송현 시인의 글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공병호 박사. 저도 잘 아는 분이에요. 그 공병호 박사가 송현이가 좀 유식하게 글을 쓰니까 몇 번 고쳤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글을 쓰려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해할 정도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강남에 살든 어떻게 살든 한 5, 60대 되는 아줌마가 그 글을 읽어봐가지고 글을 좀 부드럽게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 최순실을 옹호할 생각 요만큼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명세 대학 나오고 독일에 유학도 좀 갔다 왔다고 해서 외국물도 좀 묻고 강남 사람의 언어도 좀 알고 하니까 야 이것이 그 정서에 맞는지 한번 봐달라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뭐 국정농단입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저는 지금 저 감옥소에 있는 김기춘 선배가 참 딱하기
아직 한양 없어요. 제가 인수위원회 때 우리나라에서 통일부 무슨 문체부 외교부 이런 등등의 그 단체로부터 그 정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단체가 많이 있어요. 1000개가 넘어요. 근데 우리가 싹 모아보니까 그 중에 8할이 좌파야. 2할 정도인데 이 우파 사람들은 말이죠, 무슨 기획을 써도 적당해서 적당적인 건데 좌파 애들은 아주 근사하게 아주 밤을 새워서 써가지고 딱 보면 이게 좌파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거라. 그래서 돈을 내고 보니까 정부 와서 돈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반정부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제가 한때 당선인께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걸 좀 정리하자. 그래서 정리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1, 2, 3, 4를 쫙 기준을 내가지고 이 단체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1. 당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지지합니까? 2. 당신은 방공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적당히 한 5대5나 너무 지났지만 4대6으로 걔들한테 좀 봐주고 조금 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좋다 하겠다 한데 그걸 못했어요. 압력 때문에 못했어요. 만약에 그걸 했더라면 오늘날 문제가 된 블랙리스트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이 나라에서 이 나라 정부기관에서 돈 받은 사람 중에 압도적인 다수가 특히 문화체육부 관계 산하의 단체는 거의 대부분이 좌파들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김기춘 선배가 답답한 것은 왜 그걸 자신있게 얘기하지 못하냐 이거야. 뭐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 이거야. 그래서 답답해요. 냉정하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국정에 대해서 개입을 하자면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들 어떻게 해먹습니까? 여기 저 대통령 해보겠다고 지금 이 김문수 의원 계시는데 시사 계시는데 아니 그렇게 하고 어떻게 대통령 해먹겠어요? 아스피린을 몇 개 하냐, 뭐 누가 와서 주사 맞으러 누가 들어왔냐, 그걸 몰래 좀 술구멍이 들어오게, 그게 그렇게 국가의 기밀의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세 개, 정호선 비서관을 통해서 국가의 기밀이 나갔다는 그 혐의, 최순실을 통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서 돈을 빼먹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건, 그리고 블랙리스트, 이 세 사건에 다소의 법률적인 하자가 있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 세 개씩 국민의 선출에 의해서는 사람이 아닌 임명받은 헌법재판관, 그것도 청원 구멍이 다 차있지 않는 8명의 헌법재판관이 1600만 표 가까이 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요만한 사건으로 파면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야. 탄핵무효! 말이 안 되는 얘기야. 탄핵무효! 그래서 요새 시대가 많이 바꿔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감하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제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윤아무개라는 재판장을 하셨던 분이 제가 아는 어떤 선배가 만나서 한담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참, 내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헌법재판장을 했는데 이 노무현이 이 혐의가 너무도 분명한데 그 분위기가 아주 나빴는데 자기가 그것을 막고 해가지고 탄핵을 기각했다. 기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요, 저도 그때 현역 의원이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을 유도하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남사국 저 사장 자살할 때 그 배웠다는 사람이 무시가 우리 형님한테 와서 무슨 짓거리 하고 자꾸 도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박반용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블랙홀을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탄핵해봐라 이런 배짱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아주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해서
그 사람을 쫓아냈을 경우에 나중에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어거지로 해가지고 탄핵을 기각시켰는데 지금도 너무너무 잘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인지 내 노후가 너무 편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불행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윤 재판관이 뭐 어떻게 돼서 탄핵을 꽉 인용을 해가지고 탄핵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또 끌려다니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나마 또 세상을 떴다면 난리 났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탄핵의 인용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봐서 지금 국가의 기운도 그러하고 세계 변주하는 국제 정세도 그러하고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렇게 독사스럽게 자기 이복형을 죽이는 이런 엄혹한 국내외적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1600만 표를 받아가지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을 요렇게럼 사소한 세 가지의 사건 때문에 탄핵을 해서 파면을 한다면 이 나라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김경재 애국자. 이제 탄핵은 기각적으로 많이 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이 목소리를 헌법재판관들이 많이 듣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제가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제가 바로 12월 9일 날 이 자리에서 했던 그 8천억 발언 때문에 제가 고발도 당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유튜브에 거의 70만 개 가까운 접속을 받아서 저는 여기 계시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많은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 하냐면 왜 저 대한문인의 탄기국에 왜 안 가느냐 수천 명이 물어요. 수천 명이 묻는데 답변하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를 초청을 안 해요. 그래서 아마 그쪽은 이렇게 길게 조갑재 선생이나 저처럼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구호 외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짧게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업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수가 좀 적더라고 절대로 탓하지 마시고, 네 있고 나 있고 하는 거 아니라 다 그 나름대로 전부 모아서 하나의 목적으로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있는 사람이 탄기 총도 탄기 국가고 갖고 우리가 3월 1일 날 저 세종대왕 앞에서 하는 우리 행사도 다 심정적으로 통하는 이 나라를 살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우랑찬 함성이라고 생각하시고 힘차고 건강하게 지구합시다.